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아주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판다스에 대해서 약간 같이 해볼 텐데요.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원래는 넘파이하고 판다스 두 개가 거의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닙니다. 넘파이는 뉴메리컬 파이썬이라 해가지고 벡터하고 행렬 계산을 아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치화된 어떤 계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 넘파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판다스는 넘파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연계도 잘 되면서 데이터를 2차원적으로 이게 분석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지만은 우리가 행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행로 부분하고 그리고 열 컬럼 부분으로 되어 있는 요 테이블로 되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거기에서 실제 딥러닝을 만들어지는, 실제 딥러닝을 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주 쉽게 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어디에서 제일 고생을 하느냐? 만약에 저도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에 1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80% 이상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이 데이터를 정제하기가 아주 어려운 업무고, 사실 이거를 하기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분야인데, 그거를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넘파이하고 판다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오는 명령어가 임포트인데, 요 임포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넘파이나 판다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임포트 넘파이 해가지고 가져와서 만약에 넘파이와 관련된 어떤 명령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numpy.end arra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numpy를 항상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거의 관행적으로 numpy as np라고 하는 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import 판다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판다스라고 해서 이렇게 pd라고 이런 약어를 이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99.99%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구조가 크게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쉽게 말해서 넘파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벡터처럼 1차원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원.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1차원적인
리스트 구조를 쭉 모아놓은 요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X축, Y축으로 다 데이터가 있는 거, 요걸 보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요 데이터 테이블은 리스트처럼 어느 한 요 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보통은 가로 세로 이렇게 쫙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리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 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로줄이 있을 수도 있고 세로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가로 세로가 다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용어를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행이라고 하는 그 로 부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곳에서 요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요 부분, 요거를 인덱스, 그 로라고 합니다. 로. 우리가 보통 행이라고 그러죠. 행요. 행. 이 행입니다. 행. 이쪽으로 가는 거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데 여기 요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 요게 컬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열이라고 그러죠. 열. 행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 그리고 이걸 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판다스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 행렬 때문에 이 로와 컬럼 요거의 말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 테스트를 조금씩 해보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로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로 부분을 가리키는 요거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요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하고 우리가 이 앞으로에서 뭐 리스트니 이런 거 할 때 0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 있잖아요. 0, 1, 2, 3 이렇게 쭉 인테저로 나가는 거. 요 인덱스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영어는 똑같은데 지칭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뭐 똑같은 걸 지칭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 프로그래밍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요거에 하나가 있는 요 1차원 리스트 구조를 시리즈라고 그러고, 이런 1차원 리스트 구조가 쭉 열로 이렇게 쭉 모여져 있는 요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생성할 때는 판다스 시리즈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메서드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PD 판다스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각각을 통해서 생성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요 예제를 통해서 지금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도 뭐 이렇게 엄청 많은 내용들을 해놨는데 아마 이 앞부분 조금 하고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다스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테이블로 되어 있는 이런 2차원적인 테이블을 굉장히 이제 좀 우리가 실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 때 이 판다스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우리가 테이블을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면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쫙 만들어져 있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딥러닝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은 잘 만들어진 테이블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테이블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테이블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실생활에서는 중간중간에 빈 공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보고
보통 결측돼 있다라고 부르는데 NA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NAN으로 표시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판다스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행렬을 아주 쉽게 삽입하고 쉽게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분할도 쉽게 하고 적용도 결합도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라벨링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바이블처럼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포트는 딴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내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명령어죠. 그리고 as를 통해서 해당되는 요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금부터 짜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요 이름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사실은 뭐 이것 자체는 여러분 혼자만 쓰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요거를 뭐 mp1이라고 뭐 하겠다. 그러면 mp1으로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mp1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뭘 쓰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도 관행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넘파이는 mP라고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판다스는 거의 대부분 PD라고 하는 게 관행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각각에 대한 그 버전을 한번 볼까요? 프린트 numpy 언더바 버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판다스 언더바 버전 이거를 한번 해보면 저는 numpy 버전은 1.19.1을 사용하고 있고 판다스 버전은 1.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버전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테스트하거나 할 때는 이런 거를 미리 해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판다스는 그래서 시리즈로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시리즈로 만드는 명령어는 아까 판다스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판다스 시리즈 안에는 그 데이터 형태가 들어가는데 그 데이터 형태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S를 프린트 해보면 되죠. 컨트롤 엔터 해서 보면은 자 1, 2, 3, 4, 5라고 하는 데이터가 1, 2, 3, 4, 5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덱스예요. 자, 근데 요 인덱스를 강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다음 해보기로 하고요. 요거를 테스트하기 좋게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요 값들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S에 values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은 요 S라고 하는 시리즈 객체의 value는 요거죠. 거기에 리스트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구분자가 콤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 형태로 나오는 데 있고 요것을 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어레이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레이로 나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numpy 하면은 nd 어레이를 통해서 여기에 어레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레이로 만들면은 이게 그 리스트
요거는 떨어져 없어지고 콤마도 없어지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넘파이를 혹시 또 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뭐 S 밸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는 이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S에서 인덱스를 해가지고 보면은, 예. 자, 인덱스는 아까도 0에서부터 4까지 있잖아요. 레인지 인덱스라고 그랬잖아요. 레인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스타트가 0에서부터 스탑이 5잖아요. 그럼 5는 인덱스로 따지면 end에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요. 그럼 인덱스로 따졌을 때는 4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까지 간 거죠. 4. 그리고 스텝이 1씩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1씩 올라가서 4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레인지 인덱스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인덱스를 통해서 요 값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S의 1이다.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0, 1이니까 0.25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보죠. 컨트롤 엔터. 네,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는 곤란하군요. 키 에러. 네. 사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를 해보죠. 그러면 0, 1, 2니까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네, 0.5가 나왔네요. 이거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슬라이싱을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S인데 3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앞에 생략된 부분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0, 1, 2, 3인데 0에서부터 시작하고 제일 끝은 3까지 가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로는 이 엔드 값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0, 1, 2 요 세 개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0.5까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지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은 0, 1, 2 해서 0에서부터 0.5 요 세 가지 값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통해서 값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디폴트로 인덱스 값을 여기에서 따로 안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자, 인덱스 값을 여기에서 아까 시리즈 자, 시리즈를 만들다 보면은 아까 인덱스를 안 주면은 디폴트가 여기서 보시면 0, 1, 2, 3,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인덱스 자체를 내가 강제로 인덱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게 요 숫자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요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렇게 줄 수도 이걸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 보면은 인덱스가 1, 2, 3, 4, 5로 바뀌었죠. 뭐 여기에서 1, 3, 4, 7, 5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은 없죠. 컨트롤 엔터 하면은 1, 3, 4, 7, 5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죠. 여기서 주는 대로 그냥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런 인테저 말고 이런 스트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인덱스가 A, B, C, D, E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프린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S에서 자, S에서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었어요. B 인덱스의 값을 가져와라.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에 보면은 B 인덱스의 값이 0.25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강제로 준 인덱스인 거고 여 인덱스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로부터서 보통 생각했던 거 인덱스가 여기에서도 그 인덱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인덱스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준 거는요. 지금 이 A, B, C, D, E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우리가 준 인덱스인 거고 여 인덱스 말고 원래 0, 1, 2, 3, 4라고 하는 여 디폴트 인덱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에서 인덱스 0 걸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할까요? 0의 인덱스면은 이 A 값이 나와야 되겠죠. 과연 나오는지 한번 해보죠. 또 잘못했네요. 여기가 이거죠. 자, 가져왔죠. A의 값을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요. 나중에 여 인덱스 강제로 준 인덱스가 숫자로 된 인덱스다. 그러면은 숫자로 된 0, 1, 2, 3, 4 이렇게 쓰여 있는 여 인덱스랑 거기 실제로 써져 있는 요 숫자로 된 인덱스랑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저런 걸 사용합니다. 그 i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i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직 없는데요. 그 i락이라고 하는 i락과 락이라고 하는 저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오니까요. 그때 혹시 그때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서 하기로 하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물론 슬라이싱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 S B에서 2까지 해라 라고 하면은 어디서 나올까요? B에서 2까지니까 이거는 B라고 하는 요 인덱스 값을 직접 지칭했기 때문에 이 값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B, C, D, E 이렇게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런 그 인덱스도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프린트 S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아까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S라고 하는 시리즈 안에 예를 들어서 0.25라는 값이 in S에 들어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있으면은 true를 리턴합니다. 컨트롤 엔터 하면 S가 0.25에서 이건 값이 아니고 인덱스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덱스 B가 이 S에 들어있느냐 해서 하면은 true라고 알려주죠. 요 인덱스가 있다라고요. 인덱스와 밸류를 잘못 제가 했습니다. 밸류는 또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개소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투플 형태로 이제 딕셔너리인데요. 딕셔너리인데 나중에 요게 두 가지 값이 이렇게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를 그 투플에서는 그 패킹, 언패킹이 가능한데 요거를 투플 형식으로
형식으로 요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사실 여기 튜플 할 때 그걸 하려고 했었었는데 튜플은 사실은 가로 안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튜플은 A, B에 예를 들어서 10, 20을 넣고 일단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은 10, 20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A, B가 있는데 이게 C에다가 A, B를 이렇게 줬어요. 주고 나서 프린트 C 타입 C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잡아봐요. A, B는 분명히 인테저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A, B가 인테저 값이 들어있는데 이걸 C에다가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10, 20이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튜플이잖아요. 이게 튜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패킹인 거죠. 패킹인 거죠. 그럼 반대로 언패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C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 20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A, B, C, D하고 E에다가 예를 들어서 C를 E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봐봐요. C에는 가로 안에 10, 20이 이렇게 튜플이잖아요. 이 튜플인데 그 튜플을 D하고 E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D에다가 이 앞에 있는 10이 들어갔고 E에다가 뒤에 있는 E에다가 뒤에 있는 20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언패킹이라고 부릅니다. 언패킹 이게 튜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패킹과 언패킹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거 하나의 그 요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판다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핸들링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이것만 한 가지만 해보고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자 아까는 시리즈였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이걸 컨트롤 엔터해서 보면은 자 봐봐요. 이게 리스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리스트 안에 여기 딕셔너리가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딕셔너리 안에 보면은 A, B, C, D라고 하는 키에다가 밸류가 2, 4, 3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딕셔너리에서는 A, B, C라고 하는 키 값에 4, 5, 7이라고 하는 밸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 이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 하나가 되고 이게 또 다른 행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프린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0, 1 이건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가 다시 인덱스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도 컬럼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컬럼 이름이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는 A, B, C하고 D가 따로 있어서 C, D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C에 대한 컬럼의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NaN이 붙여 있고 이 부분엔 D에 없잖아요. 그래서 D에 NaN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도 또 쭉 해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쭉 하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판다스도 그야말로 앞부분만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프로그램 코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 2, 3교시를 일단 했고요. 이 다음
나머지 4교시와 5교시 수업에서는 원래 오늘 해야 될 외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